안녕하세요. 필생이가 할미김TV입니다. 여러분 한 주간 잘 계셨습니까? 무더워도 너무 무덥습니다.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니까. 근데 일본에 비하면 일본은 저 태풍이 뭐야? 태풍에다 지진까지 와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요보다 낫지 않습니까?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뭐 좀 어려운 세월을 보낸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렇게 처음 겪는 더위를 겪으면서 막 허걱대긴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위안을 갖고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요,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동관계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. 예전 같은 데는 쥐뿔도 없는 부모를 만나서 우리가 막 서운해하고 부모 왜 돈 없냐고 원망하기도 했는데,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너무 가진 게 없어서 자식들한테 미안하기도 이랬는데,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약간 먹고 살만한 딱 집 하나 정도 가지고 내 노후 자금 조금 현금 좀 들고 있는 이런 부모님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. 내가 보니까. 왜냐? 애들이 이 부동산 내가 어디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그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시세가 얼마고 얼마가 올랐다. 다 알고 있어요. 아주 공개적으로. 또 내가 이제 자랑질을 했어 애들한테. 그럼 우리 돈 있는 게 얼마인지를 애들 대충 알아. 엄마가 적금을 어떻게 들고 있고 우리 엄마가 돈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는 거. 자,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겁대가리도 없이 지네 집 살 때 되는데 몇 천만 원이 필요할 때 엄마 지금 이거 너무 좋은 물건에서 사야 되는데 엄마 지금 당장 몇 천만 원 없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서 빌려주면 저희 아파트에 이렇게 투자된 거니까 지네가 갚겠노라고. 또 이게 좀 저게 되면 그렇게 해서 집을 대출을 받으라고 감히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많다고 그러나요? 또 대출을 해서 준 부모도 있고요.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, 대출은요. 그 다음에 또 뭐예요? 애들이 와가지고 뭐 엄마 나 결혼하는데 집을 사줘야지 당연한 것처럼 빨대 꽂는 애들 있죠. 집이 또 한두 푼입니까? 약간 여력이 돼서 사줄 수 있긴 하지만서도 그렇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애들이. 근데도 당연한 것처럼 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내 잘못도 있는 거예요. 내가 입으로 떠들어서 돈 자랑을 자식한테 했다든지 그죠?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여지는 게 또 그럴 수도 있어요. 자, 그렇지만 내가 돈을 주면서도 아이들이 고생을 하면서 지네들 삶을 개척해 나가야 지네 삶일 텐데 너무 편안하게 내가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 돈 주면서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. 주면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애매하게 줘가지고 버르장머리도 그렇고 또 나도 내가 지금 젊어서 견딜만 하니까 주는데 나도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내가 죽을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그죠? 그 다음에 또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.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백으로 대비로 내가 갖고 있는 건데 이걸 애들한테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빨뚝 꽂게끔 해서 다 빨리고 나면 나중에 애들이 나한테 그러냐면 요즘 애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. 요즘 애들 별로 양심 없어요. 내가 볼 때 사람 종류가 바뀐 것 같아요. 우리하고 마음이 전혀 틀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내 돈 안 뺏기고 지키는 철통 방어 연기 법 3가지 연기력 그걸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 연기력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자식 앞에 무조건 골골 80년 병원비 타령을 하는 거야. 내가 80, 90까지 살 건데 맨날 아프지. 70만 넘어도 아프기 시작하잖아요. 특히 돈이 제일 많이 들 치아가 돈이 많이 들잖아요. 그죠? 내가 치아 임플란트를 하는데 이거 지금 잇몸이 안 좋아서 선생님을 상의해봤더니 이거 다 하는데 어떤 분은요 이 이빨 요거 임플란트 한 4천만 원 든다 5천만 원 되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. 잇몸에 따라서 막 넣고 돈 되게 많이 잡아먹는 거죠. 또 어깨 아파가 체충격파, 또 허리 아프게 되면 협착증 수술하는 경우 많고요. 또 고관절 같은 경우는 수술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.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부수적으로 손가락 류마티스 있고요. 또 무릎 관절 있죠. 그 다음에 또 이제 발목도 또 그렇고. 그러니까 수시로 아프다고 그래, 수시로. 아우, 뭐 전화만 오면, 아유, 오늘도 병원 갔더니 엄마가 목 디스크 여기 3번이 안 좋대더라. 뭐 허리는 3, 4번이 안 좋대. 나는 종합병원이다. 혹은 날 지금 병원비하고 나가면 경우에 따라 수술도 해야 되는데. 그러면 이게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나올 수도 있고. 또 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니네가 어떻게 나를 와서 간지. 너네 애기들도 어린데. 간병 있어요. 간병비에다가. 어머 돈이 물새듯이 들어가. 이거 어떡하니? 너희들이 나중에 병원을 보태줘야 될 판이네. 나 엄마 아빠 죽겠다. 이렇게 해서 맨날 오기만 하면 병원 타령을 하는 거야. 전화해도. 그래서 요것들이 돈 얘기를 할 틈이 안 주도록 연기하는 게 좋고. 두 번째 연기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이제 돈을 내가 지인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내가 돈을 떼었다.
요걸 말하지 않고 있다. 돈 얘기할 때, 얘 내가 너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너 알지? 외삼촌 사업한다고. 그래서 엄마가 있던 돈 다 털어서 밀어줬잖아. 한번 준다고 그랬더니 지금 삼촌이 망했잖니. 나 그 돈 하나도 없어. 큰일 났다. 엄마 나가서 일해야 될 판이야. 라고 한다든지. 너 알지? 엄마 지금 영숙이. 걔가 신용도 좋은 애잖아. 걔 잘 살잖아. 그래서 내가 걔가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주면 이자를 한 달에 2부씩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빌려줬잖아. 그래서 이자 좀 몇 달 받다 말고 걔가 글쎄 잠적했어.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. 지금 다 떼었어.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. 그렇게 되면 애들이 엄마 미쳤어. 어? 나한테는 안 빌려주면서 빌려줬다고 뭐 어쩔 수 없어요.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어주면서 이제 돈이 없는 거 까발려야 돼. 이제 그러면 돈 달라고 하겠어요? 이제 오는 것도 줄어들겠지. 보세요. 자식들이 그래요. 세 번째는 또 이제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 보면 애들이 이제 어쩌다 오면 애들 데리고 외식 나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애들 데리고 외식 나가서 뭐 애들이 먹겠다는 거 생갈비 뭐 어디 가서 또 유명한 맛집 가서 먹고 또 애들 데리고 또 구경 다니고 또 뭐 애들 데리고 또 손주 손녀 왔으면 또 갖고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이렇게 하루 와가지고 뭐 돈 100만 원 쓰는 분들도 있어요. 또 몇십만 원에서. 그러면 애들이 당연한 줄 알고 뻑 하면 떼고지로 와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야. 그럼 한 번 그렇게 버르장머리를 들여놓으면 그때마다 해줘야 되는 거야. 하다가 안 할 거야?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야. 애들이 뭐 외식하자 무슨 외식이냐 날 더운데 집에서 삼계탕이나 끓여서 먹으면 되지. 지금 삼계탕도 예전 실천하더니 지금 나가면 10,000원, 15,000원 하더라. 경우에 따라서. 어떤 데는 뭐 30%, 40%에서 50% 오른 데도 있어. 야, 집에서 엄마가 할게. 그럼 엄마 날 더운데 야 더운 게 뭐냐? 돈 아껴 써야지. 그러면 집에서 삼계탕 사다가 좀 수하면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예 엄마가 요즘 얼마나 아끼는 줄 아니? 물가가 좀 올랐어야 말이지. 사과 사는 것도 과일 사는 것도 끝물에 가서 싸게 사느라고 늦게 엄마 아빠 같이 산책하면서 걸어가가지고 마트에 가 사가지고 온다. 그렇게 아낀다. 니네도 그렇게 좀 아껴. 알겠니? 그럼 엄마한테 와서 그렇게 엄마 아빠는 그렇게 아끼면서 사는 사람들이야. 그렇게 아껴도 이제 돈이 안 모여. 우리가 벌어들인 돈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너희들 돈 얘기 절대 하지 마라. 알겠지? 너도 아꼈어. 그러면서 아주 짠손이 짠돌인 것처럼 하셔야지. 턱턱 외식 갈 때 외식비 지불하고 카드를 결제하시고 또 뭐 애들 뭐 산다면 톡톡 내주시고 물론 재벌처럼 돈이 많으면 넘쳐나서 그래도 상관없고 그렇다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딱 먹고 살만한 사람들 있죠. 집 한 채에다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는데 애들과 자꾸 빨대 꽂으려고 할 때 이런 쇼, 연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. 공감하시나요? 네, 정리해 볼게요. 연기력 중에서 뭐가 있다? 첫 번째는 무조건 병원비 타령을 합니다. 두 번째는 무조건 돈을 남한테 떼었다. 세 번째는 외식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집안에서도 애들 오면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고 아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벌벌 뜨는 짠순이다. 짠돌이다. 라는 모습을 보여준다. 이런 연기력을 키워나가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관계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애들이 삐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습니다. 요즘 세상에 자식들이 부모 케어하는 자식들 글쎄 있기는 있죠. 타고나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 다 겪으시는 거죠. 저도 겪고 있는데 우리 아들도 그래요. 우리 아이들도 저 필요할 때 살랑거리다가 그래 그래서 몇 번 겪고 났더니 나도 그건 아니다.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요. 야 서로 경우 있게 살자. 각자 도생이야. 너네 살아. 우리가 너네한테 돈 손 안 내미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. 어디 가서 병원비 달라고 안 하는 것도 고맙게 생각해. 그러지 않으려고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거야.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부모와 자식과의 동관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아닌 분도 계시겠죠. 어쨌든 이 내용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삶에 잘 적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다 아는 얘기입니다. 70대 해미킴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